공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들 중 하나이다. 무언가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어떤 사람은 꾸준히 공부를 이어나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한다. 책 완벽한 공부법은 당신이 공부에 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해 공부를 잘하기 위해 놓쳐서는 안 될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성장형 사고방식이다. 고정형 사고방식은 지능과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고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반면 성장형 사고방식은 노력과 환경에 따라 지능과 성격도 변하며 모든 사람은 변한다고 바라보는 것이다.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질 경우 비판을 받으면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자신은 고정되어 있는데 누군가 나를 비판한다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비관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질 경우 그것들을 성장과 개선의 토대로 바라본다. 나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실패, 비판,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롭고 기꺼이 도전한다. 우리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다른 신체 부위는 시간이 지나며 퇴화하지만 뇌는 사용할수록 시냅스 간 새로운 연결이 생겨나며 성장한다. 우리는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 지능, 성격,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당신은 노력하기가 싫어서, 두려워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며 자기 자신을 핑계로 노력을 포기하는 비겁한 짓은 그만두길 바란다. 두 번째는 메타인지이다. 메타인지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 아는 능력이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어떻게 공부할지 전략을 짤 수 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법을 물어보면 제각기 다르다. 여러 과목을 돌아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한 과목만 몇 시간씩 하는 학생도 있다. 잠을 줄이는 학생도 있고 푹 자야 공부가 잘 된다는 학생도 있다. 그들은 모두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들처럼 메타인지를 하려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 공부가 잘 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피드백의 예시로는 연습 문제 풀기, 내용을 요약해보기, 다른 사람을 가르쳐보기 등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인출이다.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든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단순 반복과 강의 듣기는 정확히 이들에 반대되는 수동적인 공부이고 장기 기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수동적인 공부를 피해야 한다. 종종 공부하기 싫을 때 강의를 틀어놓고 듣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글자를 눈으로 훑고만 있지는 않은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귀찮더라도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선택한다. 세 번째는 대인관계이다. 사회적 감정은 신체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외로운 사람은 기억력과 인식 능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최소화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 기간이 길어진다면 좋지 않다. 사회성이라는 본성을 오랜 기간 거스르면서 뛰어난 결과를 내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있는 조직에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더라도 외로움을 거의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친구가 꼭 오랜 기간 알아왔던 중마고우나 동창인 것은 아니다.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익숙함, 가까이에 있는 물리적 근접성, 학교와 취미 등의 유사성,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외로움을 없앨 수 있는 친구이다. 당신이 속한 조직 속에서 같이 있을 때 편안하고 가까이에 있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적어도 한 명 이상 찾고 그와 함께 어울리며 외로움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4번째는 운동이다. 운동은 몸만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도 튼튼하게 한다. 공부할 때 운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운동을 하면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가 증가하고 이 물질은 앞서 말했던 시냅스의 연결을 촉진하는 뇌의 가소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운동할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은 집중력, 긍정적 태도, 인내심, 자제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지속적인 공부를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운동이 공부에 가장 효과적일까?
근력 운동도 효과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었다. 하루 30분 정도의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뇌에 가장 큰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지금까지 공부를 지속하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4가지를 알아보았다. 이 4가지를 잊지 말고 적용시켜 좋은 결과를 내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